네, 이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투자 멘토링 시작할 텐데요. 전화 문자 주고 계시죠? 기다리는 동안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아, 예. 전화 연결 잘 되셨어요? 아, 예. 네, 점심을 맛있게 드셨을까요? 아, 예. 식사하셨고,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오늘 연락 주셨을까요? 그 CJ 제일제당. CJ제일제당,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그 53,000 지금 그 딱 10,000원 떨어졌네. 25만 500원. 3,500원. 예, 비중은 어느 정도실까요? 20%요. 20% 가지고 계세요. 예, 이거 어떤 거 보고 매수하셨어요? 아, 옛날에 이거 예. 봤던 거라. 괜찮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또 올라갔다가. 이 정도 내려왔으면 이제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약손실 보고 계신데 김재윤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일단 받아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말씀드리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자세히 그러긴 한데 네. 빠지니까. 아유, 근데 어차피 이 종목 약간 중장기로 들어가신 거 아닌가요? 글쎄 그때는 중장기를 안 보고 그냥 올라가길래 했더니 지금 물렸어요. 아니요, 이 종목은 그 들어갈 때는 좀 짧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예. 조금 보유를 하셔야지 돈을 좀 버실 수 있는 종목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예. 2월 말까지는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설 세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예. 그 제일제당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식품 기업이잖아요. 예. 이 회사가 그동안 굉장히 영업이익도 좋고 수익도 괜찮은 회사였는데 예. 최근 이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서 예. 영업이익은 계속 개선되는데 순이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예. 그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 뭐 자산의 뭐 발목이라든가 아니면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던 거거든요. 예. 네,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최근 자산 매각을 통해 가지고 약간 그 자산 재무 건전화를 노리고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채무 비용들이 이제 현저하게 줄어들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비용들이 다시 순이익으로 돌아서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기업의 주가 가치가 다시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아, 그래서 예.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과도하게 빠진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 자산 매각을 통해서 예. 재무 건전성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시장도 별로 안 좋잖아요. 이러한 모든 상황이 좀 복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이렇게 좋은 절차들이 해결되고 회사 영업이익은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4분기 영업이익과 내년 1분기 영업이익만 턴어라운드가 나오게 되면은 예. 충분히 다시 30만 원대 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어머님께서 지금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다고 하겠지만 예. 이 종목은 원래 단기적으로 빠르게 쉽게 오르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예. 서서히 올라가면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예. 조금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기다리시기 힘드시면은 예. 단기적으로 한 27만 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예. 한 2주 정도 빠르면 2주 정도면 올라올 수 있거든요. 예. 이제 그 구간에서 이제 좀 매도하는 전략도 괜찮을 거로 보여지고요. 예. 만약에 더 갈 수 있으니까 더 보유하고 싶으시면은 예. 제 생각에는 한 32만 원까지는 보유해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아, 오늘 그 증권사 리포트 보니까 32만 얼마를 해놨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저는 그걸 보고 온 건 아니고요. 예. 제일제당 저도 평소에 좀 관심이 있는 종목이라서 좀 공부를 해봤어요. 예. 근데 최근 돈은 잘 버는데 남는 게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동안 돈이 안 되는 걸 다 매각을 했고 자산을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예. 이런 게 이제 내년 초부터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니까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아무래도 그러면 구정 세고 뭐 그때쯤이네요. 그렇죠. 적어도 2월 초까지 보셔야 되는 거죠. 예. 한 달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 그거 올라오기는 올라오고요. 예, 올라옵니다. 네, 얼마나 불안하셨으면. 아니, 이게 예. 불안한 건 없고요. 네, 그냥 걱정하지 이제 마시고요. 빠지니까. 네. 이런 근데 우량주는 너무 자주 보지 마시고요.
예, 예. 예, 종가만 확인하는 습관 가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연락 잘 주셨어요. 예, 네, 예, 언제든지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열려 있으니까 또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CJ 제일제당 먼저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32만 원 상단 제시해 드리고요. 보유하고 계시다가 조금 마음이 불편하다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다음 분 바로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연결 잘 되셨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머니스테 잘 보고 있어요. 네, 앞으로도 네. 계속 애청해 주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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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네, 한미사이언스요. 네, 한미사이언스 네, 42,500원요. 42,500원에 네, 20%요. 20%. 네네. 아이고, 조금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예. 3개월 내내 막 빠지다가 요즘 네. 조금 고개를 드네요. 네, 네, 네. 으흐. 네, 강성현 전문가 연결시켜 네, 그리고 드리겠습니다. 무상 증자도 받는데 받아야 좋을는지 어쩔는지. 네, 네, 네네. 진짜 받아도 좋은 건가? 알겠습니다. 네, 네. 강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미사이언스 지금 42,500원. 예, 네네. 매수가 비중 20%이신데요. 네. 매수가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안정적으로 하방에서 잘 잡았긴 했는데 네. 지금 종목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큰 틀에서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서 밀린다라고 하면은 조금 하방으로 리스크 관리는 조금 필요한 자리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점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이제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네. 예, 이제 한미약품의 지분을 한 40% 넘게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지분법 이익을 많이 얻는데 이제 네. 하락 추세로 들어가게 된 계기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2015년도에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큰 상승이 나왔잖아요. 네, 네. 이때 신약 라이센스 이제 기술 수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네.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기술 계약을 맺은 것들이 하나하나 계약 해지가 나와가지고 벌써 4건이 돼버렸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일각에서는 그 기업과 투자자와의 신뢰관계의 훼손이라고 또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 불안해지는 모습이에요. 네. 하지만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네. 밑에서 받쳐주고 저평가 국면으로 충분히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크게 나쁘다라고 생각은 안 들지만 네. 아직까지 하락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네. 추가적인 여기 직전 저점 보이시죠? 네네. 예, 이 라인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비중을 한 10% 정도만 줄이시고 예,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이 네. 라인대에서 다시 횡보를 이룬다라고 하면은 조금 싼 가격에 더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처음부터 진입을 하셨다라고 하면은요. 네. 예, 그냥 홀딩 관점으로 천천히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한 언제까지는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수가 정도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빨리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내년 초에 1월 달에 JP모건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13일부터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 신약 개발 부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리고 권세창 대표가 직접 발표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오락솔이라든지 아니면은 롤론티스라는 그 FDA에서 그 시판 허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조금 더 기대감을 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차트를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네. 아마 1월까지는 좀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고 수익권으로는 전환 또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무상증자 한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받으십시오. 호재인가요? 받는 게 좋아요? 예, 네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고민 다 해결되셨죠? 네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미사이언스까지 전화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전화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문자가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전화하시면서 또 문자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자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SM 볼까요? 45,000원에 15%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 손실폭이 꽤 있으십니다. 김재윤 전문가님 도와주시겠어요? 이제 SM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업체죠. 예. 그래서 주로 아이돌 위주로 수익을 내는 업체인데
최근 보시면요. 8월 달부터 12월까지 거의 3개월 동안 상승을 했고요.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힘든 이유는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고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돌이 등장이 없고요. 그 기존 SM 주력으로 영업이익이 나던 데가 중국 쪽이었는데 중국 쪽이 사드 이후로 많이 꺾였죠. 그때 이후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데 아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좀 사드 분위기가 해결이 되고 다시 한번 중국의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좀 화해 모드가 형성된다면은 SM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4만 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다만 현재 리스크가 되고 있는 거는 그 최대 주주인 그 이수만 회장의 약간 개인적인 문제들이 좀 불거지고 있어요. 루머화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SM 사옥 자체가 그 이수만 회장의 자신의 부동산인데 회사에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불투명성이 조금의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긴 한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요. 지금 SM 같은 경우에는 슈퍼엠이라든가 그다음에 웨이비라고 중국인과 합작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 기업 그 그룹이 상당히 성장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중국과의 대화 개선이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지고요. SM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에요. 분명히 하락세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한 3만 5천 원 정도로 대응하시고요. 일단 그 전까지는 보유하시되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한 4만 4천 원 정도까지 일단 제시해드립니다. 그래서 SM 같은 그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같은 경우에도 보통 봄, 여름에 많이 오른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활동 재개라든지 새로운 앨범이라든지 그리고 시상식이라든지 그런 게 뭐든지 연말 연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생기게 되면은 아마 1월, 2월에도 상승세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하락은 일시적인 조정세이니까요.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보유하시는 방향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행히 괜찮다라는 의견 SM 챙겨드립니다. 1차 목표가가 44,000원이니까요. 그때 왔을 때 꼭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 이어서 들여다볼까요? 이번에는 국일재즈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6,640원에 비중 20% 보유하고 계시고요. 현재 주가 한번 볼까요? 5,93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좀 내림세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강 전문가님 도와주십시오. 네, 국일재지 먼저 차트를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해 가지고 일단 먼저 너무 많이 올랐어요. 1,000원부터 해서 8,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8배라는 수치가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물론 상승하는 종목이 가는 말에 올라타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지금 자리는 매우 조금 높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우선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가 6,640원인데 일단 조금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 하락 추세 라인에 여기 속해져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추세를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직전 저점 라인 때 보시게 되면은 여기 10월 31일 날에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훼손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비중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축소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점이 비중 부분을 20%로 가장 안정적으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만 조금 동반된다라고 하면은 손실폭은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솔직히 의문부호를 달아드리고 싶어요. 현재는 보유자 영역이지 추격 매수 자리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또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일단 가격 라인 현재에서 기술적 대응 전략으로 챙겨드립니다. 국일재즈였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계속 주십시오. 이번에는 카리스 국보 들여다볼까요? 3,630원에 비중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카리스 국보 현재 구간 어머나 오늘 급락하고 있네요. 9%, 10%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김재윤 전문가님 무슨 일일까요? 카리스 국보 같은 경우는요. 예. 전형적인 세력주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상승하는 과정에서 뭔가 불협화음도 많았고 일단은 올해 최대 주주가 3번이나 바뀐 회사입니다. 정말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모펀드들로 한 2-3번 정도 최대 주주가 변경됐고요. 그리고 계속되는 공시 지연, 그다음에 공시 번복 이런 것들로 약간 시장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약간 의도적으로 주가 부양을 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가 부양이 이제 끝이 났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엑시트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급락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카리스 국보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 부분의 큰 자금력을 가진 존재들이 올린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연말 관련해 가지고 수익 청산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때문에 아마 양도세 관련 이슈 해가지고 아마 남은 분량을 전량 정리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왜 이거를 여태껏 안 들고 있고 손절을 안 했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목요일까지는 좀 버틴다고 해도 금요일 날 24% 급락이 나왔을 때 이때는 분명히 던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선택을 못 하신 결과 오늘 다시 추가 10% 하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지금 당장 손절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3년 연속 적자 기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최대 주주가 계속 변경돼 있고 그리고 계속 공시 지연이라든가 주주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많은 공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우크라이나와 뭐 1조 5천억 원 규모의 뭐 MOA를 체결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혀 뭐 근거도 없고 공信력 있는 매체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아무래도 조금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리스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자리에서라도 당장 좀 손절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런 종목을 더 가지고 계시다가 목요일 날 버티시다가 오늘 또 급락을 맞았잖아요. 이게 내일 또 급락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반등이 나온다 해도 절대 다시 그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3,600원 선까지는 올라오기 힘든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주를 좀 우롱하는 종목으로서 이런 종목은 과감하게 좀 매도하시고 좀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가지고 좀 손해를 만회하시기를 차라리 그런 방법이 더 좋다고 느껴집니다. 예. 11월 15일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가 있었는데 이 내용도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일단 보수적인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보수적인 내용들 챙겨드립니다. 카릭스 국보였고요. 다음 문자 볼까요? 이어서 영진약품 보겠습니다. 매수가 6,300원에 비중 20%로 보유하고 계시고 현재 오늘도 상승하고 있어요. 수익 보고 계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강성현 전문가님, 조금 더 들고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더 들고 가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되게 좋으셨고요. 그리고 6,300원 매수가에 지금 수익권 중이신데 7,500원 라인대까지는 조금 무난하게 상승을 주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상향 구간으로 해서 추세를 타고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이 라인대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기준적인 매매 기준을 잡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회사의 이제 기업 내용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올해 실적 부분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작년에는 22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61억이 적자가 났는데 올해는 그거를 충분히 만회해주고 그리고 최근 4사업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대 실적을 아마 낼 수 있을 걸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다시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하락 추세를 긴 시간 동안에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 매물 라인만 잘 소화한다라고 하면은 7,500원의 돌파 과정을 확인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빠른 돌파가 이루어진다 하면은 조금 더 욕심을 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욕심낸다 그러면 어디까지요? 8,000원에서 9,000원 라인까지도 욕심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적인 가격 라인까지 설정해드립니다. 영진약품까지 문자 체크 도와드렸고요. 전화 받고 문자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문자 주시고요. 전화 받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오늘 전화 주셨을까요? DR텍 DR텍,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1950원에 60% 정도 됩니다. 1,950원에 비중이 좀 예. 높으시네요. 60%. 예. 어떤 거 보고 들어가셨어요? 이 회사가 앞으로 전망도 있고 수출도 많이 하고 예. 그래 들어갔는데 자꾸 예. 내리네요. 좀 더 좋아질 것 같아서 또 기업 내용도 예. 좋아 보여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따져서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재윤 전문가와 통화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DR텍 정말 좋은 종목인데 예, 정말 시청자님 말씀대로 앞으로 비전도 있고 좋은 종목인데 하필 너무 비쌀 때 들어가셨어요. 그것도 비중도 너무 많이 실으셨죠? 예, 제 생각에는 약간 단타성을 노리고 들어가신 것 같아. 그죠? 예, 그런데요. 근데 일단은 저는 DR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걱정은 안 해요.
예. 시청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제 이익이 나는 기업으로 전환되는 그 딱 분기점에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동안은 영업이익이 크게 나지 않은 회사였는데 예. 이제 그 미국 FDA 승인 난 거 아시죠? 디텍터, 엑스레이 디텍터. 예. 예. 예, 그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큰 시장에서 수익을 못 내고 있는데 승인이 났으니까 이제 기술 계약 따고 뭐 납품하면서 아마 영업이익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올해 6월에 좀 급등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예. 예. 이때 급등한 이유가 그 정부에서 방사능 관련 업체들 정책적으로 육성한다 그래가지고 큰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때 상승 이후에 하락이 많이 나왔는데 이러한 모멘텀을 아직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 그래서 방사선 관련 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아마 올해 초에 내년 초에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슈가 나오면요, 단기적으로 또 수급이 붙어가지고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DR텍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직접적이진 않지만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있잖아요. 예. 그 관련주로 좀 분류가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 성남시에 있는 회사로서 약간 성남시 기업인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이런 것도 한번 테마가 붙으면은 상승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한 7%, 8% 정도 하락 중인데 예. 요 정도 하락은 충분히 시청자분께서 감안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예. 아마 그 연말까지는 아마 반등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예. 근데 아마 추가 하락도 제한적일 거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연말까지는 조금 빠지시더라도 좀 버티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면 1,7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은 좀 매도하시고 지켜보는 게 필요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일단 비중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추가 비중은 좀 매수하신 걸 좀 자제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가장 큰 단점이 있다면은 신용 비율이 지금 11%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10주 중에 한 주는 다들 그 담보로 신용으로 매수한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면은 이런 물량이 좀 출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이 한 1,900원대까지만 나와준다면은 예. 일단은 좀 매도하시고 저점에서 다시 잡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길 좀 추천드려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앞으로 좀 들고 있으면 몇 개월 들고 있으면은 예, 전혀 어느 문제 정도 없고요. 정도 갈까요? 제일 힘든 게 요번 주, 12월 마지막까지 요번 주까지는 아마 흐름이 좋지 않을 거예요. 예. 그 흐름만 잘 버틴다면은 분명히 1월, 2월에는 좀 상승하는 흐름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예. 예, 예.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정부 정책 관련주니까요. 예. 예, 그런 점은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시청자님 예. 혹시 뭐 1월 예, 됐는데도 막 답답하다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됩니다. 예. 예. 네. 잘 알았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DR텍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분 오래 기다리셨겠어요. 바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예, 어떤 종목 예.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저 배우증권이요. 네, 미래세대우. 미래에셋대우.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비중은 30%고요. 예. 매수가는 9,000원. 9,000원. 예, 예. 아이고, 이거 작년에 매수하셨겠는데요, 가격이? 예, 오래됐어요. 1년 넘게 들고 계셨는데 계속 지금도 손실. 그나마 요즘 주가가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예. 예, 강성현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 받아보십시오. 예.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평단가가 9,000원 정도 되세요. 예, 예. 예, 이 매수가를 보게 되면은 되게 좀 오래 보유를 하신 예. 걸로 보입니다. 예. 한 어느 정도 보유하셨나요? 지금 한 1년 된 게 됐어요. 한 1년 정도 넘으셨고요. 예, 예, 예. 일단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는 뭐 기업적인 측면 부분에 대해서 뭐 네. 나무랄 데는 없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적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그 증권업종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 가지고 크게 재미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시세 탄력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예. 증권업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장기 금리가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주가가 상승을 하든지 예
뭐 거래대금이라든지 거래대금 또 상승을 해야지 아무래도 증권업이 아직까지는 탄력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일단 매수가가 현재 마이너스 한 13%, 14% 정도 되시는데요. 뭐 크게 걱정하실 부위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만약에 1년 정도 기다리셨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보유하시면은 매수가 정도는 주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8,500원 라인대에서 일단 저항을 한번 받을 확률이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8,50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일부 좀 축소하시길 권해드리고요. 예, 그리고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 그 HDC와 함께 그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부분이 있잖아요. 예, 알고 계시죠? 예, 현재 인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이제 27일에 주식 매매 계약에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인수합병 결과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그때 하방으로 밀린다라고 하면은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예. 뭐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자산을 이제 담보로 기업을 사들이는 차익 매수 방식으로 이제 그 계약이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 여기 실적 부분을 잠깐만 보시게 되면요. 실적이 이렇게 우상향해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속상하시겠지만, 예, 약간 여유를 가지고 매매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큰 손실 없이 좋은 수익으로도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예. 네. 또 한 가지 좀 더 물어볼게요. 네, 어떤 조금 부분이요? 더 들고 가야 되겠네요. 몇 개월.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홀딩 관점으로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조금 빠른 시세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손실을 감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예, 만약에 그 아시아나하고 이제 아시아나 인수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단기 방향성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만약에 시가가 이제 고가로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일부 매물을 보유 물량을 조금 줄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잘했습니다. 일단 위에 저항이 8,500원의 저항이 있으니까요. 요 근처에서 다시 한번 꼭 연락 주십시오. 예, 잘 나오시길 잘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전화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시간 별로 없어요. 빠르게 문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두 분께 진단 부탁드리고요. 아시아나 IDT 보겠습니다. 27,150원에 29%로 보유하고 계시고 매각 이슈에 따라서 이게 급등락을 보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손실권에 놓여 계신데요. 김재윤 전문가님 도와주십시오. 아시아나 IDT 아시아나 관련 매각주고요. 아시아나 IDT는 아시아나의 발권과 모든 인터넷 업무 그런 전자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으로서 가장 알짜 기업으로 불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시아나 IDT만 유난히 오르는 이유는 HDC 아이컨트롤스라는 IT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랑 합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나나 부산, 에어부산만큼 쉽게 빠지는 게 아니라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합병 이슈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21선을 계속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약간 손실권이 있더라도 보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합병 이슈가 되게 되면은 아시아나 IDT가 HDC 컨트롤스를 합병되면서 아마 그쪽으로 상장사가 하나로 합쳐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 주식 공개 매수라든가 주식 합병이라든가 이렇게 약간 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로 추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합병 이슈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보유하면서 1차적으로 28,000원 정도 오면은 과감하게 좀 매도하는 전략. 그 이상으로 상승하기 힘듭니다.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지만 아마 급등이 계속 이어가기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유지하면서 한번 상승이 나오면은 그 수익 실현하는 전략 가지시고요. 그 딱 손절가를 드리면은 23,000원 부근, 23,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하락 전환되니까요. 손절가 23,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빠르게 문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YG엔터 문의가 들어와 있네요. 27,200원을 3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 오늘 조금 재미없는 주가 흐름입니다. 강성현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YG엔터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에 그 버닝썬 이슈로 해가지고 주가 하락폭이 되게 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기업 분석 내용이 있는데요. 실적 부분이 적자로 전환했죠. 이 부분은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YG엔터의 그 매출 규모, 그 매출 구성 부분인데 기존에는 빅뱅이라는 그룹이 이제
매출의 절반 정도, 영업이익 부분의 절반 정도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YG 엔터 주가를 견인을 하였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전부 군대를 가버리는 바람에 그리고 한 멤버는 이제 조금 안 좋은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금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조정이 컸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하락 추세는 돌파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경우는 YG 엔터뿐만 아니라 JYP 엔터 그리고 SM 또 같이 보기를 권해드리고요. 일단 YG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주력 핵심 멤버들이 일단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빅뱅이라는 그룹을 다시 다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앨범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조금 발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일단 저점은 어느 정도 잡혀놓은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가가 27,200원인데 그 정도 라인은 시간이 지나면 좀 충분히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실적 부분은 일단 뭐 아티스트들의 그 향후 활동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좌지우지가 되는데 빅뱅이라든지 지드래곤이라든지 이분들의 활약 부분을 조금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직은 재계약이 안 됐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이슈는 계속 체크해 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전화와 문자를 통한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새로운 종목 발굴하러 바로 가겠습니다.